제 영상을 다 보고도 한의대 가실 분들은 가세요. 원래 지 인생은 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미 의사면허를 따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동안 제 동생은 막 수능을 보고 한의대와 공대를 동시에 붙었었습니다. 당시 동생은 한의대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는데 저와 대화를 통해서 공대를 선택했어요. 제가 주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 댓글이나 컨텐츠 등에서 한의대 가도 될까요? 전망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봐요. 질문 자체에서 이미 본인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오늘은 이런 방황하는 어린 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제가 실제로 제 동생에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저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돈, 보람, 미래가치. 자,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상호 호환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엄청나게 떡상할 수 있는 직업이거나, 혹은 보람은 별로 없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나, 또는 돈을 좀 못 벌어도 일 자체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서 매일매일이 즐겁거나 하면 괜찮은 직업인 거죠. 물론 돈도 잘 벌면서 보람도 있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 되겠죠. 자, 한의대를 저 3가지 척도에 놓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미래 가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의대는 2000년대 들어선 후 입결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물론 약간의 플럭테이션은 있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다시 떡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돈도 잘 벌고 보람도 있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들은 보통 성적이 높아야 갈 수 있는 과의 확률이 높아요. 한의대도 그런 과에 가까운 과였죠. 그런데 이런 대입 성적의 특징이 현실을 한 박자 늦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육사 성적이 떨어졌고 IMF가 터지고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의치한 광풍이 불었죠. 일단 외부 요인이 없다면 한의대는 떨어진 추세로 계속할 가능성이 크죠. 경향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30년까지 한방과 현대의학을 통합하여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직 의사 측과 한의사 측의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의사 측은 꾸준히 한의대의 단계적 폐지와 한의학의 의학내로의 흡수 통합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의사협회 측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한의대 진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재죠. 대학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의사협회 측은 기존의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걸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의대에 들어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저런 정보 같은 주식을 사는 사람은 바보겠죠. 아직 줄기세포 같은 여러분의 인생은 주식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자, 두 번째는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의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한의사들이 돈 잘 번다더라, 부원장으로 가면 당시에 1500 이상 받는다더라 하시며 저보고 한의대에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비아그라 등 기능성 약품의 등장, 기타 사람들의 평균 교육 수준 향상에 의한 과학적 사고의 진작 등등에 의해 한의사들의 밥벌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입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벌이가 주는 만큼 한 박자 늦게 수능 점수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고3 때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총명탕 한 번씩 다 먹어봤습니다. 그만큼 한약이 잘 팔렸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죠. 2014년 기사이긴 하지만 아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요새는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좀 나아지긴 했다지만 보험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 하나에 다시 더 확 안 좋아질 확률이 제가 볼 땐 아주 큽니다. 물론 일부 잘 되는 터줏대감 한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이고 평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아빠 친구 한의사는 개원해서 돈 잘 버시던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한의사 면허를 따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한의사 면허로 돈 버는 건 지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직업적 보람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직업적 보람은 그 직업을 행함으로써 사회에 내가 공헌하고 있다는 어떠한 소명의식,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한의대 자퇴생이 쓴 레전드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경열학은 내가 입학 전부터 말이 많던 학문이라 들었다.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는 통계에 근거해서 이 혈자리는 뭐뭐한 통계와 논문을 봤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냥 고서에서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냥 외워라. 이게 다다. 그래서 침 하나로 황달, 타랑 등등 별걸 다 치료한다. 그냥 땅바닥에 압정 뿌리고 구르면 만병통치라고 했던 동기의 유머가 생각난다. 한마디로 하면 무협지를 옮겨놓은 수준이다. 실제로 시험에 어떤 혈자리가 전신의 기를 조절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답은 배꼽 아래로는 땅의 기운과 통하고 배꼽 위로는 하늘의 기운과 통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 안타깝다. 애초에 한의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공대나 경영대를 갔으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을 텐데, 차라리 의료 일원화를 하고 기존 한의사는 재교육 및 재시험을 통해 라이센스를 갱신시키고 기존 한의대생들은 TO를 맞춰 인근 의대로 편입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 물론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반발이 강하겠지만 저런 사이비 교수가 있는 곳에 점점점. 자, 이 증언대로 한의학은 일단 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이 배우다 보면 학문 자체에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학문 자체가 베이스가 약하다 보니 실질적 치료보다는 금전적인 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술을 행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예로 들면 저는 한의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진맥이나 사상의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눈빛이 흔들리거나 화제를 돌려요. 어떤 친구는 솔직하게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며 고백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 평생을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한일의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을 한 이상 님의 인생은 님이 책임져야 합니다.